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금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금이 뭐 중요한 이유는 예전부터 계속 금은 역사적인 화폐잖아요. 뭐 몇천 년이 된 화폐인데요. 이 화폐가 지금도 중요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금을 어떻게 매수할지 ETF로 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금 계좌를 만들어서 KRX 금 계좌를 만들어서 금을 직접 매입을 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 계좌에다가 금을 이렇게 사는 걸로 한번 저축을 하는 걸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리고 금이 왜 계속 오르는지, 그다음에 금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 투자 이제 중요성을 뭐 작년부터 알았는데 작년부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방송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진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 드리고 일단은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투자는 진짜 요즘은 많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금 투자가 요즘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왜냐하면 금 가격이 요즘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금은 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데도 이 가격도 이 사이클을 타면은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해지는 금 투자 이렇게 하면서 경제 위기 때도 금은 안전 자산으로 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폭등하고 있잖아요. 환율 뭐 1,400원, 1,500원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방어도 되는 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금 투자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을 어떻게 투자해 볼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첫째로는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나 아니면 저는 연금저축 계좌를 추천드리거든요. 연금저축 계좌에 에이스 KRX 금현물 ETF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국내 최초 아니 최초가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KRX 금현물 ETF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이나 ISA나 뭐 IRP 이런 데에다가 매수해서 가져가시면은 좋은 금 투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트를 봐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죠. 금이 지금 만 원대에서 22년 8 월에 만 원대에서 이제는 18,000 원까지 이렇게 쭉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2년 뭐 3년 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이거는 수익률을 뭐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가는데도 수익률이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ETF 말고 ETF는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요. ETF는 이게 수익을 내서 만약에 내가 에이스 KRX 금현물을 사서 제가 수익이 났다 하면은요. 수익의 15.4% 세금 내는 거 아시죠? 일반 계좌는요. 수익의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세금을 내가 내기 싫다. 세금을 좀 적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금 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농협 이 MTS를 쓰거든요. 농협 지금 어플을 쓰는데요. 농협 어플 가면은 이 메뉴 중에 주식에 여기 쭉 아래 내려가면 금현물 여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요.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금현물에서 뭐 금현재가인가 아니면 금현물 주문 이렇게 이런 거 누르면은요. 모바일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계좌가 없다. 그래서 모바일 계좌 이거 개설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쭉 설명이. 금현물 계좌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을 1g 단위로 매수하고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 가능하다. 그래서 세금 면제 혜택 및 수수료 뭐 이렇게 해서 쭉 양도, 배당, 이자 소득세가 없음. 그래서 매매 수수료만 0.22%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물 인출 수수료는 개당 한 개당 2만 원 내외이고요. 플러스 부가가치세, 거래 가격의 10% 이거는 내가 실물을 갖고 싶을 때 실물 골드바 있잖아요. 죄송해요. 골드바래. 골드바를 갖고 싶을 때 이런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가격, 그다음에 편리한 거래 이렇게 해서 지금 KRX 여기 있거든요. 쭉 보면은 여기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 비교하면은 금시장
골드 뱅킹, 그다음에 금 펀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비교해 드리는 거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중요한 건 금 현물 계좌 개설하기 이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본인 인증해 주시고요. 회사 계좌 개설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했다. 그다음에는 이제는 금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금 현물 검색에서 금 99 99.99 이거 있고 미니 금 해서 99.99 있는데요. 우리는 아마 금 99.99 1 이거를 1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매수하면은 129,200 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매수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한 1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129,210 원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1 매수하려면. 그래서 이거 매수를 눌러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잔고에 5 있습니다. 5 있어서 지금 평가 금액은 651,750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은 3,5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매수할 것이고요. 금 현물 계좌에서 꾸준히 매수해 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ETF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ETF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금 현물 계좌도 하면서 이거를 두 가지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금 투자는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요즘 MZ 세대잖아요. 그래서 챗GPT로 물어봤는데요.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 금은 경제 위기나 여기 있죠.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도 가치를 잘 유지하는 안전 자산입니다. 우리 뭐 계엄 사태 때도 지금 금이 안전 자산으로 많이 이렇게 각광받았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 물가가 오르면 금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구매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물가 상승에 해지가 된다. 방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금은 주식과 채권과 다른 성격을 가져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것도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높은 유동성.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금은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은 화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다. 달러보다 오히려 금이 더 전 세계 화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희소성. 금은 한정된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가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실험실에서 만들려고 하면은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채굴하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금은 한정된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자산의 가치도 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실물 자산이다. 실물 자산이죠. 여러분들 금 골드바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저장해 두면서 투자하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진짜 있는. 우리가 비트코인처럼 뭐 전자채굴이 아니라 진짜 광산에서 채굴을 해서 갖고 있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 방어 효과가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이 주식 가격은 하락해도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가 늘어나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중앙은행들이 2010 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금 매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유례가 없는 통계로 기록된다. 그리고 22 년에 금 매입 증가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과거에도 전쟁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싶어도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미국과 서방의 경제적 제재와 뭐 스위프트 제재를 때문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금은 달러 있잖아요. 달러는 대표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뽑히지만 2022년 때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달러의 위험성이 그때부터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는 국제 통화로 다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달러로 거래를 하고 국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위안화는 당연히 안 되고요. 위안화는 당연히 아직은 뭐 국제 통화가 아니고 기축 통화가 아니고요. 달러가 기축 통화인데요. 이거를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저렇게 스위프트 제재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다 뺏기는 걸 보고 다른 나라들 미국과 친하지 않거나 혹시나 미국 눈밖에 날 것 같은 나라들은 '아 이거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이제 달러만 갖고 있다가 미국 말 안 들어서
미국한테 찍히면은 스위프트 제재 받으면은 진짜 이 달러를 다 뺏기고 쓸 수가 없겠구나 해서 달러에 대한 믿음감이 떨어지면서 '아 그러면은 달러 말고 다른 자산이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도 있겠고 아 금도 있구나.' 그래서 금을 지금 중앙은행들이 계속 대대적으로 사상 최고치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금이 실물 자산 중에서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금은 뭐 5천 년간 돈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도 금을 금화라고 해서 금을 사용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부분의 화폐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나 아니면 원화 이런 거는 계속 가치가 이제 계속 떨어지잖아요. 달러 뭐 구매력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은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왜냐 달러는 계속 찍어내잖아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금보다 더 빠르게 달러의 이런 생산량이 엄청나니까 뭐 몇 배는 되니까 당연히 금의 가치는 달러 대비로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좋지 않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좋긴 좋지만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실물 금은 실물이 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아까 금 계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금 계좌에서 이게 1 그램씩 모아서 모으다가 이제 실물 금을 내가 인출하고 싶다면 하면은 아마 부가세 내고 실물 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물리적 금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금을 이제 나중에 진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금은 상대방의 위협이 없는 유일한 금융자산이다. 그러니까 금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달러를 쥐고 있으면은 이 위험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계속 달러를 찍어내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계속 줄어들겠죠. 하지만 금은 그렇게 다른 뭐 국제 뭐 결제은행이나 아니면은 미 연준에서 계속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채굴이라는 방법으로 뭐 발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자유롭게 그렇게 금을 통화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유일하게 상대방의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다른 금융 자산들은 진짜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가치가 더 떨어지는데 금은 내가 쥐고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어택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의 이런 투자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을 그렇게 강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요약을 해 드리자면요. 금 투자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율 방어가 된다. 우리가 환율 제가 원 달러 환율 1,400원 넘어가고 "존버님 이거 1,400원 넘어가서 사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1,500원 넘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아파트 공화국이라서 아파트를 지켜내려면 원화를 계속 찍어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환율은 다시 폭등할 것이다. 그러면은 금의 가치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화 대비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방어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의 가치도 계속 올라간다.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위기 이런 거에 방어가 안 된다. 미국이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서 달러를 발행하면 할수록 달러 대비의 금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 투자는 계속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경쟁들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뤄 드려야겠지만은요. 미국을 필두로 한 G7 있죠. G7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인도까지 합세해서 브릭스가 있잖아요. 브릭스 이쪽이랑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어떤 걸 하냐. 브릭스가 통화를 만들겠다면서 금 40%에 뭐 원자재 60% 들어간 통화를 만들겠다 하면서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인도가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이런 지정학적 경쟁이 계속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이 스위프트 제재, 이 달러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가 이제는 생긴 이래로 이제 금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달러를 많이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미국 눈밖에 나면은 그게 묶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금의 가치와 뭐 비트코인의 가치도 오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실물 이런 우리가 들고 있을 수도 있는 실물이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실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달러 대비해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발행량이 거기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너무 변동성이 크고 초보자가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천은 안 드린다.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금을 ETF나 아니면 금 계좌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금 투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네, 나중에 또 이제 금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 있으면은 좋은 자료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드리면서 금 투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